충북은 기존 거리두기 준 2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소방과 지역 응급의료계가 스마트 구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조 매뉴얼과 실제 구급 현장의 대응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인구가 다음 달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한 인구 유입 덕에 열악한 정주 여건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단양호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달맞이길이 개통됐습니다. 야간 조명도 설치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조치가 3주 더 연장되면서 충북은 강화된 준 2단계가 유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선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침도 마련했는데 수급 불안정으로 보류됐던 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 위험이 여전한 데다 전국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존 방역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충북은 정부가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1.5단계보다 조금 더 강한 준 2단계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 취약지대인 농업, 축산, 건설 현장의 신규 취업 희망자는 반드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리자는 이를 확인한 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내 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5월 초부터 1차 신규 접종이 보류돼 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추가 출고분과 화이자 백신 국내 입고로 수급 불안정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충북의 백신 1차 접종률은 8.4%로 전국 평균인 7.3%를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매주 들어오는 백신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이제 속도를 낼 사항인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위탁의료기관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충북에서는 청주 보험회사발 N차 감염으로 40대가 확진됐고 해외 출국 검사에서 30대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응급구조 매뉴얼과 실제 구조 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충북소방과 지역응급의료계가 이 지점을 놓고 고민한 끝에 스마트 구조 시스템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스템이 첨단이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구조대원과 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에서 응급환자 분류표를 시작합니다. 환자 나이와 성명뿐만 아니라 호흡과 혈압, 외상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상태에 따라 숫자와 색깔이 표시된 목걸이형 인식표나 종이 팔찌가 부착됩니다. 이 기록은 제휴를 맺은 병원에 그대로 전송되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쌍방향 소통으로 협의합니다. 사물인터넷, 이른바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구조 시스템입니다. 이쪽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하고 거기서 그 병원이 저희가 원하는 병원 등급이 맞으면 그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장비나 인원을 대해서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은 구조 매뉴얼과 실제 구급 현장의 대응을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것인가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주 시내 대형병원 6곳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충청북도와 소방본부, 병원 관계자 등이 협의체도 꾸릴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그 중증도 분류를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중증도 분류에 따라 적합한 병원을 자동으로 선정하게 함으로써 그 최적의 병원으로 빠른 시간에 이송하게끔 하는 이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구급대원의 정밀한 구조 매뉴얼 작성과 아울러 협조 의사를 밝힌 병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달려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착공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통합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중앙재정심사를 재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당초 사업소 관련 부서는 신청사 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입주 대상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바꾼 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통합 청주시청사 국제설계 공모에 당선된 노르웨이의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작품입니다. 통합 청주시 행정의 새 터전으로 연면적 5만 5천 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새 청사에 들어설 부서로 34개 과를 최초 신청했는데 당시 사업소 업무라는 이유로 누락된 10여 개 과를 추가해 47개 과로 다시 신청한 겁니다.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계획을 수정했다는 건데 심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최초에서는 이제 사업소의 개념은 배제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소지만 성격상으로는 일반 부서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전을 거부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과 함께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병원 부지와 건물을 178억 원에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로 만약 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착공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부서가 크게 늘어나면 올 하반기 실시 설계에 들어갈 통합시청사 규모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시청사는 내년 2월 착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인구가 다음 달이면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다 최근 수도권 내륙선이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잡히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 혁신도시 인구는 월 170명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29,739명이었으니까 다음 달 말이면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3월 1만 명을 넘어선 지 5년 만에 인구가 3배로 늘어납니다. 충북 혁신도시 측은 3만 번째 전입 또는 출생 신고한 주민에게 꽃다발과 경품을 제공하는 자축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인구 유입 덕에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열악한 정주 여건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후 도시가 없는 충북 혁신도시는 조성 초기 제대로 갖춘 것 없는 내륙의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교와 도서관, 터미널, 병원 등 인프라가 속속 들어섰습니다. 4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복합혁신센터와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건설 중이고 주민들이 고대하던 국립소방병원도 2024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2년 내지는 3년 이내에 그 대부분의 그런 여건을 완성을 해서 우리 그 충북 혁신도시 내에 있는 주민들이 타 혁신도시에 못지않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스마트 도시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와 수도권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가격까지 들썩일 정도입니다. 철도가 생기면 출퇴근도 용이하고 또 지금 시로 승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충청북도는 일부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건설을 늘리고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단양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달맞이길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단양 읍내 모습부터 야경까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남한강 줄기를 따라 위치한 산기슭 바로 옆으로 도로가 길게 조성됐습니다. 단양군이 사업비 53억 원을 들여 만든 단양호 달맞이길입니다. 과거 1980년대 국도로 이용된 이곳은 그동안 통행이 금지돼 25년가량을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단양군은 단양호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이곳을 새롭게 관광지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양호의 풍광과 반대편에 있는 단양 읍내의 전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한 뒤 오늘 개통한 달맞이길은 단양역 앞부터 단양읍 노동리까지 총 2.8km 구간으로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 조명을 설치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이 없어서 접근할 수 없었던 그 단양읍 시가지의 반대편에 있는 이 새로운 달맞이길에 오셔가지고 물도 보고 산도 보고 주변 경치를 마음껏 즐기면서 단양구는 이번 달맞이길을 포함해 단양호 주변으로 이어진 전체 3.9km 도로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는 K-바이오랩 허브 유치전이 5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K-바이오랩 허브는 모더나를 탄생시킨 미국 보스턴의 랩 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충북을 비롯해 대구와 인천, 대전, 경북, 포항이 이번 공모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에 자리한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산학연 바이오 클러스터 등 입지적 장점을 적극 부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취임 후 확대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변재일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맞아 오늘 출범했습니다. 변재일 위원장은 K반도체 전략이 성공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김병호 교육감이 지역관계 기관장 중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금 더 일찍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작동했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후속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청주시 모충동에 건립 중인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공사가 철근 공급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청주시 가족센터는 최근 철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달 말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관급 자재를 민간 조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비용 증가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가격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매 평균값은 아직 201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값 100으로 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충북은 지난달 95.3에 머물러 아파트 매매 평균값이 여전히 2017년에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100을 웃도는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25일 임시터미널이 문을 엽니다. 임시터미널의 승차권 매표소와 대합실은 현 터미널 건너편 이랜드 타운힐스 1층 상가에 임시 하차장은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 각각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터미널과 주상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다음 달 착공해 오는 2024년 말 마무리됩니다. 김치가 충북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김치 수출액은 1,829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24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김치 판촉전을 엽니다. 청주시가 10명의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한 청주의 한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 A씨에게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홍보관은 음식물을 방문자들과 나눠 먹어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청북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업주가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혀 부가액의 20%를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청주시 사천동의 한 드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264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